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검찰이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에 대해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. 조 교수님, 검찰의 조치 전격적이네요. 그렇죠. 근데 사실은 좀 예견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외국에 있다 들어오셨고,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우려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또 하나 이제 저는 이런 출국 금지 조치 자체가 제가 볼 때 뭐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나갈 수 있겠습니까? 지금 상황에서.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들어왔는데 또 몇 주 있다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. 근데 실제적으로는 특별한 실효성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조금 뭐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수사를 먼저 받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조금 시간이 길게 갈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, 그래서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빨리 이 문제가 마무리되길 원하지만 검찰은 아마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, 조금 더 길게 수사를 하면 송영길 전 대표를 맨 마지막에 부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송 전 대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빨리 출석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, 뭐 오늘 중이라도 선제 출석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. 송 전 대표는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른 듯한 그런 모양새일까요? 지금 뭐 이 형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장군멍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검찰과 송영길 전 대표가 장군멍군하고 있는 겁니다. 당초 예상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마 곧바로 귀국 안 할 거다. 상당한 기간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들어오지 않겠냐는 예상이었는데, 그 예상을 깨고 이제 일찍 조기 귀국을 했어요. 그렇죠. 이게 일종의 이제 장을 부른 거죠, 검찰을 향해서. 검찰을 향해서 이제 압박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. 이미 이제 그 프랑스 현지에 있을 때 마지막에 귀국 직전에 했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,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. 당당하면 너 뭐 빨리 수사해. 난 뭐 언제든지 임할 각오가 돼 있어.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닥치고 공격하는 것이 이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리하다,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본다면 대응도 정치적으로 이제 하는 게 맞겠죠.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일단 이걸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이제 송 전 대표의 의도가 있는 거고, 반대로 이제 검찰은 또 검찰대로,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수사는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한데, 그래서 사실은 송 전 대표 소환 조사가 현 단계에서는 좀 이르죠.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돈 줬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수사가 지금 다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,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요량이었을 텐데,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좀 계획 차질이 좀 생긴 그런 상태인 거죠.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이대로 또 주도권을 이제 송 전 대표에게는 줘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출국 금지 일단 시켜놓고,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죠. 송 전 대표 당장 우리 수사 안 한다.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김빼기 전략을 이제 쓰면서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는. 그래서 결국은 장군 멍군 형식인데, 이게 당분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었던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어제 세 번째로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했습니다. 또 송 전 대표 측근이죠. 박모 전 보좌관과 이른바 돈줄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. 다시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 재청구하겠다,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. 뭐 그렇게 시도를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약간의 속도에 이제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. 결국은 그런 상황이고, 어쨌든 뭐 영장 기각과 뭐 영장 발부가 범죄에 실제 있냐 없냐 이걸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이미지는 영장이 기각됐단 말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 두 번째 영장 청구는 또 기각이 돼 보세요. 그러면 사실은 검찰은 상당히 수사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,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에 어떤 증거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
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네. 어떤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은 이거를 면밀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좀 더 보강 수사에 공을 들이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나서 모르겠어요. 이제 영장 다시 청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, 지금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는 것이 여론을 일정 부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보강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현역 의원 가운데 피의자로 지목된 분들이죠. 윤관석, 이성만 의원에 대한 거취 여부 또 검찰 조사가 언제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. 자,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일각에서 뭐 사퇴하라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있는데요. 네, 네. 뭐 이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워낙 민주당의 지금 그 리스크로 많이 네.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없잖아 있는 것으로 네. 지금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사실은 검찰 수사 뭐 진행되고 뭐 기소되고 이래도 지금 계속 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. 상황이어서 아마 이 분들도 그냥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. 검찰 수사가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언제 이루어질지 이제 네. 이것도 이제 관심사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어찌됐건 초반 수사가 좀 완료가 돼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돈 줬다는 사람들 증언이 다 일치하고 뭔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증거들이 좀 있고 가능하면 이제 스모킹건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. 예.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.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이분들이 돈을 받아서 이제 전달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전달책에 해당하는 인물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돈을 확실히 받았다는 게 일단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. 일단 거기에 지금 이제 검찰이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강내구 전 그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구속이 지금 약간 불발된 상태여서 그렇죠. 조금 차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동문서답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그제 어제 돈봉투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제는 김현아 전 의원을 뜬금없이 거론을 했습니다.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모르겠다. 역시 이제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분이죠. 또 어제는 송영길 출국 금지 조치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 관심이 없나 보다. 역시 박순자 전 의원도 공천권 빌미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. 자, 하지만 당내에서도 이원욱 의원은 프레임 전쟁으로 전환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했을 땐 결코 이 늪을 벗어날 수 없다.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종훈 평론가님, 이거 뭐 물타기다 이런 비판도 많은데 어떻게 보셔요? 네, 예전에 이런 게 유행했던 적이 있잖아요. 네. 반사. 예. 네,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죠. 아, 정말 예전이네요. 예,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대통령실이라든가 네. 국민의힘의 그 대응을 보게 되면 꼭 무슨 일이 터지면 예. 과거에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이랬다.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러네요. 예, 이거는. 계속 그런 식으로 네. 이제 그 상대방 그 탓을 이제 하잖아요. 그걸 통해서 이제 물타기를 시도하고 네. 이제 여론의 이제 그 어떤 역풍이라든가 이런 걸 피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건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이 대응도 그거하고 좀 똑같은 거죠. 예, 그러니까 저쪽도 뭐 문제가 될 사안들이 있는데 왜 우리 쪽 문제만 갖고 거론하느냐. 사실 이거 동급으로 비교할 사안이냐? 그건 아니죠. 네. 동급으로 비교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저런 식으로 해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물타기를 예. 시도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 대표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또다시 이른바 86세대 정치인 융퇴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86 퇴진 목소리,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제 좀 힘을 받을까요, 최 교수님?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네. 지금 상황에서 관련된 분들이 만약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증거가 나오면요, 공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분들을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시대 정치 개혁과 그다음에 이제 공천 개혁 이런 화두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자연스럽게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. 네.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옛날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, 물론 뭐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게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도 뭔가 개혁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어요?
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, 또 이번에 이런 그 동봉투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이번에 민주당이 좀 변화하고 개혁하고 이런 모습을 좀 국민한테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건 결국 공천 개혁을 통해서 가능해진다.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8.6 영태론뿐만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정리도 이루어지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